안녕하세요, 진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트북 리뷰를 할 때 CPU에 대한 성능의 척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벤치마크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벤치마크의 점수를 보고 이 CPU는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딱딱딱딱 등급을 매기는데, 이렇게 등급을 매긴 CPU가 실제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렌더링을 돌릴 때 정확하게 그 정도의 성능을 나타내는지, 아니면은 이게 약간은 뻥벤치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예전부터 있어 왔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사실 뭐 벤치마크 테스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게 과연 정말 렌더링을 돌렸을 때 정확하게 이 정도 성능의 등급이 나올까에 대한 부분이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해보죠. 일반적으로 CPU 벤치마크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시네벤치 R23이죠. 시네벤치 R23의 멀티코어 점수를 가지고 이 노트북이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항상 표기를 하죠. 저도 그랬고. 그런데 이번에 인텔 11세대에서 12세대로 넘어가면서 CPU가 빅리틀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코어의 개수가 많이 늘어났죠. 멀티코어 점수가 확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간 멀티코어 점수만큼 확실히 CPU의 성능이 좋아진 게 맞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렌더링을 돌려봤을 때, 게임을 할 때 확실히 올라간 만큼의 퍼포먼스를 다 내느냐에 대한 부분을 많이 좀 궁금해 하셨고,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이 제일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인텔 CPU를 가진 제품과 AMD CPU를 가진 제품 두 가지 제품에서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에 대해서 척도가 될 수 있도록 데스크탑 CPU 하나를 기준을 잡고 나머지를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등급에서 기준을 잡아줄 수 있는 노트북 한 개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비교를 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죠. 이번 영상 비교에 사용한 제품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피러스 M16 GU603ZM이고요. 두 번째로는 터프 F17 FX707ZM입니다. 그리고 AMD CPU를 사용한 제품은 ROG 스트릭스 G17 G713RM, 그리고 마지막으로 터프 A15 FA507RM, 이렇게 네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앞에 두 제품은 인텔 12세대 CPU를 사용하고, 뒤에 두 가지 제품은 AMD 5세대 6800H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볼 때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보시면 좀 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같은 인텔 CPU를 사용하는 제피러스와 터프 두 제품의 퍼포먼스의 차이. 두 번째, 동일한 라인업인 터프 시리즈인데 CPU가 인텔과 AMD로 다른 FX707ZM과 FA507RM의 차이. 세 번째, 오늘 영상의 가장 큰 목적인 각 CPU의 벤치마크 점수가 렌더링 성능과 얼마만큼 일치를 하는지, 이 세 가지를 비교하면서 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 노트북의 시네벤치 R23 멀티코어 점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노트북은 성능 모드와 터보 모드의 점수를 각각 표기를 할 거고요. 각 CPU 벤치마크와 렌더링에서의 상위 기준을 잡아줄 데스크탑 CPU는 AMD R9 3950X입니다. 그리고 하위의 기준을 잡아줄 제품은 터프 FX506H 제품으로 i5 11400H CPU를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시네벤치 점수를 보시면 AMD 3950X는 22556점입니다. 그리고 i5 11400H의 점수는 성능 모드 9551점, 터보 모드에서 9888점입니다. 먼저 성능 모드 점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i9 12900의 GU603ZM은 12596점, i7 12700H를 가지고 있는 터프 FX707ZM은 15461점, AMD R7 6800H를 가지고 있는 G713RM은 13064점, 터프 FA507RM은 13088점을 기록했습니다. 터보 모드에서는 점수가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 위에서부터 i9 12900H가 18287점, i7 12700H가 17110점, R7 6800H의 G713RM은 13426점, FA507RM은 13517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뭔가 특이한 부분이 있죠. 인텔은 성능 모드와 터보 모드에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AMD CPU는 성능 편차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실제로 인텔 12세대 CPU의 경우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고 온도 95도를 찍고 스로틀링이 계속 발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반면 AMD의 경우는 스로틀링이 전혀 없이 86도에서 꾸준히 작동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터보 모드에서는 쿨링 팬의 속도가 최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스로틀링이 적어지면서 CPU 성능이 잘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AMD R7 6800H의 경우는 발열이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성능 모드와 터보 모드에서 발열의 차이도 거의 없고 그에 따라서 성능의 차이도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점수를 이렇게 수치로만 보면 심플하게 정리가 잘 안되죠. 그래서 이렇게 백분율로 환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950X의 성능을 100으로 놓고 나머지의 성능을 이렇게 퍼센트로 표기를 하면 각 CPU의 성능이 대략 눈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벤치마크 점수를 봤을 때 이게 AMD 3950X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나머지를 이렇게 몇 퍼센트 정도의 CPU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기한 이 점수대로 확실히 렌더링을 돌렸을 때도 잘 나오는지를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돌려보면 제일 좋겠지만 게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다른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래픽카드의 영향도 많이 타기 때문에 저스트하게 CPU만 테스트할 수 있는 렌더링을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렌더로 CPU 렌더링만 돌렸고요. 그래픽카드는 100% 유지 상태로 놓고 CPU 렌더링만 돌렸습니다. 블렌더 두 가지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어떻게 테스트를 했는지 그것도 한번 쭉 보시도록 하죠. 블렌더는 여러가지 벤치마크 테스트가 존재를 합니다. 그 중에서 약간 빡센 파일 하나, 노멀한 파일 하나 이렇게 두 가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빡센 파일은 블렌더 2.92에 시노사우롭테릭스 프라임을 테스트했고요. 노멀한 파일은 블렌더 3.1로 표기되어 있는 시크릿 디어를 테스트했습니다. 먼저 시크릿 디어의 결과부터 한번 보시죠. 3950X는 3분 24초 53, 초 단위로 환산을 하면 204초 53을 기록했고요. 가장 낮은 성능의 i5 11400H는 성능 모드에서는 581초 29, 터보 모드에서는 561초 73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거의 비슷하게 성능 모드에서는 380초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부분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터보 모드도 한번 확인을 해보죠. 터보 모드에서는 예상했던 것처럼 인텔이 조금 더 성능이 잘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i7 12700H를 가지고 있는 터프 FX 707ZM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조금 빡센 파일이죠. 시노사우롭테릭스 프라임의 렌더링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0X가 7분 13초 97, 초 단위로 표기하면 433초 97을 기록했고 i5 11400H는 성능 모드에서 1166초 68, 터보 모드에서는 1134초 83으로 거의 20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각 제품의 성능 모드를 살펴보면 875초 01, 720초 09, 912초 92, 871초 51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터보 모드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시간의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인텔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PU와 GPU의 쿨러가 풀RPM으로 돌아가면서 터보 모드에서는 높은 성능을 보여줬는데 성능 모드에서는 순간순간 스로틀링이 걸리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i7 12700H가 장착된 FX707ZM인데요. 바로 위에 있는 제피러스 GU603ZM과 비교를 했을 때 그보다 성능이 더 잘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제품의 물리적인 구조의 차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제피러스는 슬림형 바디를 가지고 있고 터프 FX707ZM은 상대적으로 더 두꺼운 바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열 제어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프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성능은 벤치마크와 완벽하게 일치를 하지 않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시네벤치의 이게 점수랑 이게 렌더링을 돌렸을 때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랑은 조금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인텔 CPU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약간 발열이 좀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쿨링이 조금 잘 되는 터보 모드 대신에 터보 모드로 하게 되면 팬 소음도 많이 심해지죠. 그렇게 했을 때는 스로틀링이 조금 적어지면서 퍼포먼스가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이제 퍼포먼스가 잘 나오는 터보 모드에서는 확실히 이제 성능이 잘 나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는데 성능 모드에서는 그렇게 큰 편차를 못 내는 걸로 봤을 때는 이거 AMD CPU랑 인텔 CPU랑 이게 뭐 점수보다는 별 차이가 안 나네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좀 이게 그런 게 있었습니다. AMD C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 세대에 비해서 이번 CPU가 성능 향상의 폭은 많이 없는데 발열량이 조금 줄었어요. 아마도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그렇게 나온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저스트하게 성능만 딱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인텔 쪽이 터보 모드로 놨을 때 확실히 잘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시네벤치의 점수랑 비슷하게 따라가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노트북이라는 거는 내가 사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환경에 대한 부분, 사용 환경에 대해서 소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100% 계속 구동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을 잘 하셔서 제품을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성능 모드로만 놓고 봤을 때 이게 그렇게 큰 편차가 나진 않는다. 약간은 좀 그 벤치마크의 점수가 이제 페이크가 약간씩은 좀 섞이지 않나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빅리틀 구조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할 얘기가 많기는 많은데 그 부분은 영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금 이 내용이 좀 길어지고 어려운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차차 영상에서 올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좀 시네벤치 점수를 100% 믿을 수 있을 정도 수준은 아니다. 단순히 노트북에서 이 제품을 볼 때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혜였습니다.